자, 시험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항상성과 건강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첫 번째 중단원 이름이 생명활동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 다뤄야 될 게 세포의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의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 대사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생물은 우리가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그 세포 안에서 생명현상을 끊임없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단탄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거, 그런 걸 분해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수화물의 일종인 포도당이죠. 포도당 같은 양분을 분해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뭐를 얻냐면 에너지를 얻게 돼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단원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물질대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생명의 6가지 특성 공부했을 때 물질대사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자, 세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질이 합성되고 분해되는 그런 화학 반응 과정을 통틀어 우리가 물질 대사라 그러는데, 이런 물질 대사는 단백질 합성과 같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큰 물질, 단백질 같은 큰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이런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물질을 가지고 그걸 작은 물질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화작용, 이렇게 크게 나누죠.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아미노산으로부터 커다란 단백질 같은 걸 만들려면 이 단백질의 에너지 상태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도당 같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에너지 상태가 낮은 이산화탄소 같은나 물 같은 에너지 상태가 낮은 물질로 분해하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화작용은 이렇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발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이거 이미 다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에너지 변환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작은 물질을 포도당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질로, 여기 보면 포도당의 분자식이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나 물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물질을 만들려면 이만큼 차액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뭐를 써요? 빛에너지를 쓰죠. 이러한 과정 우리가 뭐라 그래? 광합성이라 그래. 이런 광합성 반응도 바로 뭐다? 동화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작은 분자로 분해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놓게 되는데, 그 에너지 중에 상당수는 열로 방출되지만 약 40%는 ATP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ATP를 가지고 우리가 생물체 안에서 필요한 물질도 만들고 합성하고, 근육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발열에서 체온도 유지하고, 필요한 물질을 운반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전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 다 배웠던 내용이라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 ATP라고 하는 물질, 요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ATP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물질 대사는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물질 대사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이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세포 안에서 살아있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이 변화 과정인데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오거나 나거나 하는 이런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에너지가 뭐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든지,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전환이라 그러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여기서 출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세포호흡과 에너지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허파, 폐하고 혈액, 뭐 또 조직세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요.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하는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기체 교환을 왜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조직세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화관에서 많은 영양소들을 소화해서 흡수하잖아요. 이걸 왜 소화해서 흡수하느냐면 이것도 혈액을 타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세포로 가는 거예요. 조직세포로.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에서 이러한 산소를 이용해서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화라고 그래. 산화.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시키는 걸 산화라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세포호흡이라고 그래요. 세포호흡. 이러한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세포 안에 보면 핵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엽록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는 거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골지체, 소포체, 뭐 이런 것들이 이 세포 내 기관인데, 그것 중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런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호흡의 결과 ATP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다음 그림. 자, 여기 그림에서 이제 지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혈관을 타고 조직세포에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허파에서 받아들인,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조직세포에 공급해주고, 그러면 요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게 되죠. 그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열도 방출되고 물도 만들어지지만 이산화탄소도 나와요. 그 이산화탄소는 이제 허파로에서 이제 처리하게 되겠죠.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열뿐만 아니라 뭐로 바뀐다? ATP라고 하는 것으로 또 바뀌게 돼 있다. 이 ATP를 가지고 생명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활에너지라 그러거든요. ATP는 바로 이러한 생활에너지로 쓰인다, 그런 그림이고요. 요 옆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있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렇게 포도당을 산소를 가지고 분해하면 열뿐만 아니라 이런 ATP도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물이 만들어진다. 자, 다음 연소와 세포호흡이 비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뭘 태우는 걸 연소라 그러잖아요. 이 세포호흡과 과정이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뭘 태우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죠. 산소와 반응하는 것은 이제 연소나 세포호흡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뭐가 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방출되죠. 세포호흡에서도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걸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소와 세포호흡의 공통점은 모두 산소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포호흡은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도당이 분해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에너지가 나오는데, 연소는 이런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열과 빛을 방출한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어요. 음, 다음 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연소 과정은 이렇게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우리 세포 호흡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똑같은 포도당을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꺼내 쓰게 된다, 그런 그림이에요. 자, 오늘 내용 비교적 어렵지 않았죠? 예, 그럼 수업 시간에 봅시다.